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 엘리사입니다. 2019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20화인데요. 지난주 19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임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 단계와 실전 임장, 사후 관리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조사 단계에서 기본이 되는 지도 만들기에 대해서 지도 만들기 꿀팁 대방출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 그렇게 내 손으로 이제 오려서 붙이고 풀칠하고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 위에다가 과연 나는 무엇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크게 뭐 지도 위에 표시할 것들을 이제 색칠 공부죠. 이제 거기에 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지도에 표시해보고 시세도 적어보고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무엇인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다 무동을 해놓고 딱 이렇게 보는 거죠. 딱 보고 있으면 어디가 중심지역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부터 갈 건지 임장 동선 짜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지도를 딱 들고 이제 임장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처음이 뭐냐면 색칠 공부인데요. 색칠 공부 뭐냐면 가장 집값을 상승 요인의 1위가 교통이에요. 서울 강남구 이제 제가 빨간색 표시된 이 강남구 지도 보이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찾아보세요. 안 들어가는 노선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촘촘하게 지하철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역에는 몇 호선 몇 호선이 들어가는지, 어디 지역이 환승이 되는지, 어디 지역이 역세권인지 그 지도를 색깔별로 빨주, 녹차, 파남보별로 색깔 표시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도로가 어딘지, 서울 같은 경우에 한강을 건너가는 대교가 어딘지 몇 개가 있는지 쭉 표시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IC가 있는지, 주요 고속도로진 주요 메인 도로가 어딘지, 아니면 버스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면 버스터미널이 어딘지, KTX 역이 어딘지, 그런 거를 이제 색깔별로 표시를 쭉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해놓고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빨주노트가 많으면 그만큼 그 지역은 교통이 좋은 동네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도에 표시할 게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강남에 일자리가 강남이든 여의도든 뭐 종로든 일자리가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땅값이 비싼 동네이니까 이제 빌딩들이 결국은 다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디가 있는지 표시를 해보고요. 굳이 뭐 우리가 서울에 일자리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서울의 중심부에는 지금 빌딩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자리고,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요. 뭐 대기업들 사실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그 대기업의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지역 경제가. 그래서 대기업이 어디 있는다든지 아니면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표시를 해서 거기가 어느 지역과 가까운지 뭔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 아무래도 그 동네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요. 울산 같은 경우에도 남구는 정유가 있고, 그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북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있거든요. 중구는 우정혁신도시가 있고, 이렇게 딱 구별로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자연환경 내지 인공환경인데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조망권 굉장히 무시하지 못하죠. 너무 크죠. 근데 이제 한강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내려가면 호수공원이 보인다든지 어떤 호수가 보인다든지 공원이 너무 예쁘다든지 그런 그 조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표시를 해보면 그 지역에 위치한 어떤 그 아파트가 시세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표시해 보시고, 네 번째로 표시할 건요. 이제 편의시설입니다. 우리 여자들 뭐 있어야 돼요? 쇼핑하려면 쇼핑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화점 필요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으러 장 보러 뭐 마트 가야 되고요. 아이들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막 맛집도 있어야 되고, 먹자 놀자 상권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 호재라든지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뉴스로만 검색해요. 그 지역에 개통 호재, 개발 호재 이런 거 딱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에 그런 호재가 있구나. 지도도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의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강남구 지도 같은 거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강남구 지도거든요. 강남구 지도 보면 일단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수서 KTX 뭐 이런 식으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노선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비싼 거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이런 모든 노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가 사실은 비싼 거죠. 우리가 부산을 한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지금 이렇게 동해 남부선도 지나가고요. 여기 이제 2호선도 지나가고 물론 1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지만 이렇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구나. 또 뭘 찾아보냐면 여기 백스코. 여기 백스코 여기 있구나. 해운대구에 센텀 있고 여기에 신세계 쇼핑몰이 있구나. 신세계 쇼핑몰 여기 신세계 쇼핑몰 있고요. 여기 안에 CGV며 스타벅스며 롯데백화점까지 엄청나게 크게 있고 바로 옆에 문화의 전당, 영화의 전당 여기 있고요. 센텀 시티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백스코 엄청 크죠. 옆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백스코 이 주위가 부산 해운대 강남이구나 떠오르는 새로운 강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표시했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수영강이 보이고 수영강이 이렇게 쭉 보면 수영강 줄기를 딱 따라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 해운대 바다를 보이게 해서 지금 여기서 광안대교를 볼 수 있는 광안대교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광안대교 조망권 보이는 지역이 어디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지도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교통 일자리, 이제 백화점 뭐 있고, 뭐 조망권, 한강, 뭐 인공환경 찾아봤고, 곧 개통을 다 찾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 표시할 게 이제 시세인데요. 상세하게 그 지역에 있는 주요 아파트. 이걸 솔직히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주요 아파트들 몇 군데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신축 10년 내가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이제 실제로 가서 하나하나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가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의 시세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딱 다 갔을 때 면적 보니까 8일 있고 9위 있고 109 있고 그러네요. 8일은 이제 25평일 것이고 9위는 한 27평 정도 될 거고 109는 한 33평 정도 돼요. 그래서 27평의 시세가 얼마인지 가격순으로 저는 소팅을 합니다. 소팅해서 제일 작은 놈, 제일 비싼 놈, 제일 싼 놈, 제일 비싼 놈을 해요. 그래서 5억 8천부터 6억 1천이구나. 그러면은 뭐 이제 렌지가 이 범위가 되게 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동별로 가격이 틀리고 층별로 로얄동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렌지가 클 경우에 저는 이제 보통 렌지를 적어요. 제일 낮은 가격부터 제일 높은 가격. 저층 1, 2층 저층이나 탑층 이런 거 빼버리고요. 평균 가격을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적고 전세 가격도 똑같이 4억 1천 렌즈가 클 경우에는 뭐 3억 얼마부터 4억 얼마까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9로 가면 33평이잖아요. 똑같이 33평도 이제 가격 순으로 소팅해서 뭐 이게 보니까 1, 2층 빼버리고 3층 빼니까 한 6억 5천에서 한 7억 5천 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렌즈를 적고요. 아니면 평균 가격, 뭐 한 7억 선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평균 가격을 적고요. 아니면 전세, 그 다음에 전세에 가서 똑같이 전세도, 지금 한 4억 5천에서, 한 4억 5천에서 한 4억 8천, 5억 5천 최고층도 로얄층은 5억 5천까지 있는데, 사실 요즘 안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입주가 많아서 전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이거 지도에 어떤 방식으로 적냐면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광장동인데 현대 8단지가 95년식 541세대. 그러니까 연도와 아파트의 연도와 세대수를 먼저 적는 거예요. 아파트 연도와 입주 연도와 세대수를 왜 적냐면 현장에 나갔을 때 서로 비교하기가 편하거든요. 이 아파트는 몇 년식이고 저 아파트는 몇 년식이고 몇 세대고 저건 몇 세대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낡은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2, 3년도 낡은 아파트, 10년 낡은 아파트가 그 지역의 시세를 리드할 수 있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든지 걔가 갖고 있는 입지가 더 좋다든지 그러면 이제 서로 아파트간 비교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연도수와 입주 연도와 세대수를 적고요. 그 밑에 이렇게 시세를 적는 건데 저는 이제 24평 소형은 초록색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은 이제 빨간색으로 적는데, 뭐 24평이 3억 매매, 전세가 2억 5천이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3.0 슬러시 2.5. 그 다음에 33평은 빨간색으로 예를 들어 4억이고 3억 3천이다. 그럼 4.0 슬러시 3.3.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해운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었거든요. 24평 3억 4천부터 슬러시 2억 전세 32평 4억 8천부터 4억 9천까지 슬래시 3억 2천까지 이렇게 시세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아까 여기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갔으면 여기 부분에 여기에 평형 면적이 나옵니다. 81.36부터 109.13. 아, 이 아파트는 거의 20평대부터 30평대까지 있구나. 그러면 이 동네 옆으로 딱 갔을 때 이 아파트도 24평 30평대가 주고 이제 옆으로 갔더니 목련 7단지는 122부터 187까지 대형이네. 그럼 옆에 목련 6단지를 갔더니 얘도 123부터 193. 여기도 대형이네. 목련 우선 5단지 갔더니 그나마 얘는 소형이 좀 있구나. 그러면 이게 위쪽으로 꿈마을 쪽으로 갔을 때 금호는 123에서 197 대형이네. 한시는 119부터 201 대형이네. 현대도 120부터 217. 이 평촌이란 도시에는 대형이 많은 동네구나. 그러면 소형이 희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 지역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지역은 대형이 돈이 많은 동네, 학군이 먹히는 동네니까 대형이 먹히는구나. 아니면 이 지역은 소형이 먹히는구나. 소형이 희소성이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매물 개수도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매매 개수 나오죠? 매매 몇 개인지 29개, 전세 42개인지 이 지역별로 쭉 보면서 매매가 많구나, 전세가 많구나. 어떤 경우는 몇백 개씩 깔려있고 어떤 경우는 빵빵이고 이럴 경우에는 그 수요와 공급의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가치 조사하는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그 분양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찾아서 이제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지금 피가 얼마나 붙었는지 요 정도도 체크할 수 있고요. 왜냐면 걔네들이 나중에 이제 피가 오르는 게 그 지역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인데 사실 그거를 재개발 재건축이 뭐 어렵잖아요. 단계도 잘 못 외우겠는데 난 몰라 이럴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주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주 수요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가 되면 그 지역의 시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찾아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전체 지도를 놓고 딱 보면 되게 내가 무엇인가 공부를 많이 한 게 느껴져요. 그럼 그걸 쭉 보면서 이제 임장 동선을 짜는 거예요. 어느 지역부터 갈 거냐. 가장 중심 지역부터 이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어디부터 갈지 동선을 쭉 짜고요. 크게 블록으로 나눠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로 쭉 돌고 지역 군데군데 이제 다 도보로 돌면서 부동산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짜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아는 것이 없으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질문을 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전조사를 얼마나 꼼꼼히 해 나가느냐에 따라 실전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결과가 굉장히 현장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많은 것들, 지도 만들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표시를 하고 내가 다 해서 나가야지 하면 절대 못 나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앨리스가 지도에 이런 거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냥 설렁설렁 한번 해보는 거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아니야, 나는 그냥 색깔만 칠해보고 나갈래. 아니, 나는 주요 아파트의 시세라도 체크해보고 나갈래.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조금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하고 싶고 이러면서 완벽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샘플로 그냥 뭐 부산 지도를 이렇게 이게 카메라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부산 해운대구 지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개를
표시를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또 몇 개 보여드리면 이거는 부산 연제구 지도예요. 연제구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서 현장에 나가서 제가 만든 지도를 이렇게 실제로 지도에다가 각가지 걸 표시해서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부산 진구 지도예요. 이렇게 부산이란 지역을 제가 공부하고자 한다면, 이건 제가 벌써 작년에 간 건데, 이렇게 지도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역을 이해하여야만 그 지역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진 않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고 지도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